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도 전강후약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어제와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어제는 대신 이제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은 좀 완화되는 흐름은 분명히 나왔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소형주 전반이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코스피 0.23%, 코스닥 0.75% 하락한 것을 보면은 중소형주가 좀 더 약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그닥 좋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코스닥 지수는 좀 더 하락했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올라오는 21선의 지지를 받는 흐름,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2000포인트 전후에서 있었던 이 저항대를 지금 매물 소화 국면으로 볼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특집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왜 우리나라만 하락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장중에도 플러스 0.5% 상승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 포합, 그리고 일본 증시도 강보합. 주변 증시가 나쁠 게 없어요. 환율도 그닥 움직임이 나쁠 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수급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요, 어제 일단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센 흐름에서 밀어붙이면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로 나오죠. 이 부분을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시간대별로 보면은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 2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매수 외국인 2천억 넘게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죠. 2,400억. 그러다가 장 막판에 물량을 줄였습니다. 기관 역시 마찬가지. 장 초반에는 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즉,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다음 주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 이거에 대한 준비의 흐름이 좀 나오는 억지스러운 조정이 있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나오면서 시장을 그래도 강력하게 버텨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LG화학 오늘 7% 가까운 상승, 장중에는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좋죠? 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올라갔느냐?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석유 사업 부분 70%인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에서도 드디어 영업이익이 3,400억 원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흐름 아주 양호합니다. 더불어서 같은 맥락으로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죠. 그런데 한번 기대도 해볼 만한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8%, 장중에 10% 정도 하락까지 했었는데요,
의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급락, 노바백스, 바로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맡겨서 계속 위탁 생산을 한다면 수익성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밝혀진 내용인데요. 미국의 노바백스와 체결한 백신 판권 계약 기간, 이게 한번 계약됐으면 1년, 2년, 3년, 4년 뭐 그래가지고 최소한 4, 5년은 가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노바백스 CEO가 우리나라 와서 상담을 했죠. 그런데 단연 계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1년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단가라든가 그런 계약 조건이 해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생긴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회사로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1년이니까 여기 계약 안 하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인데, 그런데 이거를 왜 몰랐을까? 죄송합니다만 비밀 유지 조항,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었던 얘기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그러므로서 오늘 하락이 좀 나왔지만은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 어느 정도 고점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14만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뭐 조정 올 수 있어 라는 염두를 한번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KCTC라는 종목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는데요. 이거 과거에요. 뭐 작년부터 물류대란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택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 코로나라고 관련해 가지고 택배 사업 이거 돈방석에 앉은 거야,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 급등하고 있는 요인도 바로 이 화물 대란 관련 문제 때문인데요. 이 화물 대란 수혜주로 꼽히면서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KCTC 수출입 물류 전문 업체, 컨테이너 터미널,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죠? 항만 하역, 컨테이너선 운임지 지수가 지금 고점을 계속 갱신하니까 그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요, 그러한 이유로 여태까지 올라왔어요. 한번 또 올라와서 이렇게 급등까지 했었거든요. 올 2월 달에. 여기에서 오늘 다시 상한가 행진을 하는데요. 일단 세력주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 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다음 종목군으로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오늘 특징주이기도 하죠. 대우조선해양 오늘 급등했습니다. 10% 넘게 급등했다가 종가는 8% 근처까지 마무리 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각 해운 조선주들 수주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주 4사에서 가장 세게 붙이면서 8% 급등 마무리를 합니다. 더불어서 현대미포조선 오늘도 4% 넘는 상승세,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과거 현대중공업이죠, 상승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고 못 올라갔었던 대우조선해양이 한 번에 힘을 내는 그런 주도주, 대장주가 바뀌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약화가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수주가 미약합니다. 지난 3월 달에 대규모 수주 이후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HMM 월요일 날 해운주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 운임 상승에 따른 부분, 해운주보다는 이제는 조선주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최근 조선주가 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즉 해운 운임 왜 올라가느냐? 배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치의 실적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 조선사라든가 아니면 일본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질 문제에서 전 세계에서 갸우뚱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운주, 조선주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죠.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은 조정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이어나가니까 긍정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 즉 어제부터 어려운 장이 됐네요. 다들 힘내시고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